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공항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 이공항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이 쉽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겠다라고 예고해 드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공항 조속 착공이 대통령 당선인 공약임에도 바로 착공을 하기엔 여러 변수가 있다. 특히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 절차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7월 1일 그러니까 새 제주도정 출범 직전에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이제 용역 결과가 공개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연구진이 보완 가능성을 검토 중일 텐데 네,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동안 KBS 뉴스를 아마 유심히 본 분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조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항공기와의 충돌 영향 그리고 조류 서식지 보전 대책에 관한 검토고요. 둘째는 항공기 소음 영향과 관련해서 재평가를 하라는 주문입니다. 그 셋째는 법정 보호종, 그 넷째는 숨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그럼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이 조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결정을 내린 환경부 문서 그리고 이 결정의 근거가 된 국가환경 전문기관 5곳의 자문 의견서를 토대로 했다는 점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 전문기관들은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등입니다. 조류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첫째는 항공비행 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둘째, 조류 이동성 조사 결과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한 건데 그 근거가 된 문서를 확인해 보니 강도는 더 강했습니다. 네. 공항 예정지와 인근에 130여 종의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기존 공항에서 충돌 기록이 있는 매 그리고 갈매기류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돌 위험 수준이 높고 심각도 또한 매우 높은 법정 보호종과 중대형 조류가 있어서 항공기 조류 충돌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렇게까지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조류들이 100m 이상 고도로 이동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데도 그런 자료도 없다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토부는 새들이 높게 날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과 동선이 겹치지 않아서 문제없다. 이렇게 네. 보는 반면에 환경 전문기관들은 새들이 100m 이상, 그 이상 높게 날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한 연구기관은 심지어서 법정 보호종의 서식 공간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이런 과제하고 공항 운영에 따른 안전활동이 서로 충돌한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네. 공항을 운영하려면 조류를 내쫓아야 하는데 네. 동시에 법정 보호종을 보호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정반대의 가치가 충돌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도 있겠네요. 핵심을 요약하면 그런데 거기에 조류 충돌 가능성까지 높다는 것입니다. 공항을 짓기 위해 전에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목적은 대안 지역을 찾거나 또는 그 대상지 내에서 위험성이 낮은 곳을 찾으려는 건데 대상지를 이미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놓고 분석하고 있으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현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구잡, 하도리, 성산, 오조리가 아주 유명한 철새도리지 아닙니까? 네. 그 철새도리지 말고도 공항 주변, 특히 그 이착륙을 하는 방향에서 철새들을 꽤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게 크게 표시한 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거론한 곳인데 네. 이곳 말고도 이 작은 부분 곳곳에서 조류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새들을 항공기 이동 경로에 있는 그 상공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용역진이 꼭 검증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네. 또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소음 문제도 좀 알아볼게요. 환경부는 어떤 이유로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까? 소음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이착륙 방향과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선의 조건만 했는데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입력 자료 그리고 예측 결과에 다수 오류가 나타나고 검증 역시 미흡해서 소음 예측 결과를 믿기 어렵다. 이런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문기관들이 지적한 자료 오류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 제주공항의 소음 영향 면적이 23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반면에
더 큰 면적의 이 공항에서는 5제곱킬로미터 안팎에 불과하다. 그리고 운행 실적도 전혀 없는 저소음 항공기를 33%나 사용한 것 전제로 해서 적용했다는 점 등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남쪽 바다 방향으로 80%를 이륙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인데요. 한 전문기관은 이에 대해서 예정지 주변의 주된 바람 방향이 북서풍이다. 그리고 지리적 특성상 돌풍이 불어서 안전 때문에 남쪽으로 이착륙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 영향 때문에 남쪽보다는 북쪽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북쪽으로 이착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고, 이 경우에 소음 피해 면적이 더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문입니다. 네, 북쪽이라면 이제 성산과 구자 방향이 될 텐데 여기에도 많은 주민들 살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법종 보호종에 대해서도 이제 환경부가 문제를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세 번째 반려 사유인데요. 맹꽁이, 휘파람새 등의 서식지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존 필요성과 개발에 따른 영향 예측, 그리고 안정적 이주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법정 보호종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동안 언론에서도 별로 거론되지 않았던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환경부는 남방 큰 돌고래 관점에서 소음 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성산 앞바다에 무슨 돌고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남방 큰 돌고래는 해안가에서 1km 안팎의 제주 연안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은 야생으로 돌아갔죠. 그 유명한 제돌이 복순이 역시 2009년 이 성산읍 신풍리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됐습니다. 과거 퍼시픽랜드에서 사들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 27마리 가운데 6마리가 신풍, 신산, 신양 등 성산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일대 역시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항공기 소음은 뭐 바다 수면뿐만 아니라 또 수중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물 때문에 속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 부분도 거죠. 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반려 사유가 숨골입니다. 지금 사업지 예정지 그 주위에 또 많은 숨골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토부가 처음 내놓은 초안에 8개밖에 없다고 제시했다가 시민단체들이 현장 조사에서 수십 개가 추가로 쏟아지면서 부실 조사 논란이 그때 시작이 됐는데, 환경부는 다수의 숨골을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전 가치 여부를 국토부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의미가 있을 정도로 높은 빈도의 숨골이 분포하는지를 파악하라,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숨골 분포가 타 지역보다 많다면 이 사업 지구를 투수성,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는 지질 구조로 봐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숨골이라는 게 제주 지하수를 만드는 원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지하수 함량 감소를 예측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감소량에 대한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동굴과 관련한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환경부는 반려 사유에 숨골만 언급했습니다. 동굴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론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전문기관 사이에서도 동굴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연구기관은 이 숨골과 동굴과 연계성에 대한 판단이 재조사에서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한 반면에 다른 연구기관 두 곳에서는 재조사가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숨골의 보존 가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다, 이 점에서는 이 기관들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를 좀 보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KBS는 제2공항을 반대하는 언론사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완이 쉽지 않다, 보완이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어떤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KBS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환경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들의 공식 의견을 토대로 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완벽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이득을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마련이죠. 그 때문에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의견을 내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찬성이나 반대라는 입장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언론은 주장하는 사람, 특히 권력과 자본을 가진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국민 세금으로 수조 원짜리 사업을 하고 싶다면 더욱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 검증 보도 결과 이 공항에 반대한다는 오해를 받는다도 해도 그건 언론의 존재 이유 때문에 빚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 오해와 비판이 두렵다고 해서 검증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언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찬성, 반대가 팽팽한 상황이라면 결정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뭐 결론은 결국은 원론적이긴 합니다만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 정신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권력은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정신 아닙니까? 이 정신이 맞다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사회죠. 그리고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사실에 근거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론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공항 문제가 바로 그런 민감하면서도 뜨거운 사안이니까 정말 성숙한 민주 시민인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 문제도 좀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돋보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